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 드립니다. 상돈에게 물어보살. 이상돈 전 의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청취자분들도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상돈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, 정치 하나 있으면 문자나 또 보이는 라디오, 유튜브, 팟빵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정치권 이슈는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참 보기도 좀 민망하죠. 지금 뭐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온갖 자질구레한 법의론을 총동원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볼 때 이게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. 난 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본인이 책임지고 좀 수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 윤석열 또 추미애 대립은 벌써 몇 달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. 뭐 이런 건 중론일 테고요. 네. 자, 의원님 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또 혹은 여당 의원들까지 방금 말씀하신 걸 했습니다. 결자해지를 대통령이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한 거니까. 네, 그렇죠. 네. 그럼 어떻게 두 사람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경질이죠, 경질. 뭐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그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임기 2년 돼 있고 임기 중에 무슨 군인사법에 3군 참모총장처럼 임기가 2년 돼 있지만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.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해임을 못하느냐 하느냐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년 임기는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문제가 있다. 저는 그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임명자에 대한 임명권이 오히려 난 좀 우선하지 않는가.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. 자, 그 뭐 대통령이 두 사람 동시에 경질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 정치적 판단이니까요. 다만 지금 가장 불거지는 문제 중에 핵심은 판사 사찰 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대검에서는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 늘 하던 일과 뭐 별반 다르는 건 없다. 그냥 늘상 하던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심각한 사찰이다. 지금은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. 아까 뭐 우리 밖에 스튜디오에서 이수진 의원 전 판사 출신이니까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요, 그 뭐 정확한 사실은 뭐 알 수 없는데요. 뭐 판사들의 일반적인 평판 성향 어떤 사건을 맡은 말이죠. 그거 알아보는 거는 사실 뭐 검사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또 형사소송에서도 일반인도 변호사 통해서 대충 다 하는 거죠. 그래서 판사가 잘 걸렸다, 뭐 재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이 진짜로 무슨 접근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접근했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는데요. 근데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을 무슨 징계 감찰 회부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난 그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미숙하고 좀 우습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?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지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이제 특히 여당과 정부는 술렁석에 빠진다고 봅니다. 이게 뭐 어쨌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 그건 뭐 수사 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. 아까 일반 변호사도 하는 거라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들도 솔직히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럼요. 판사가 누가 되느냐 제일 관심사죠. 누구냐 성향은 어떠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검사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
모 판사에 관해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. 이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당하는 판사 입장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글쎄 모르겠어요. 그건 뭐 페이퍼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검찰이 해왔는지 아니면 요번만 특별히 그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특히 판사가 재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? 그래서 뭐 대충 어떤 판사의 어떤 성향 또 이제 큰 로펌 같으면은 변호사가 많잖아요. 예. 재판부 따라서 뭐 출신 대학교 인적 관계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일도 사실 왕왕 있으니까 이것은 과연 그 진실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.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뭐 징계 수사에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갑니까?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이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. 뭐 법무부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또 밝혔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. 네.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면 여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. 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것도 그렇고 뭐 두 사람 다 교체한 게 제일 맞다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장관 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상당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윤 총장을 이제 해임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검찰처법 위반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제가 청와대 입장이라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그야말로 공무원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다. 그리고 저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 국장 임기 10년입니다. 그러나 그 10년은 이 법에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어요. 그건 뭐 확고한 그 관례자 이제 헌법 이론이죠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질 끌 바에야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 다 교체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하면 야권의 압도적 대선 주자 1위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경질되는 모양새, 그러니까 해임되는 모양새가 되면 주가가 더 뜨지 않겠느냐. 근데요, 우리가 과거에 제3 후보 많이 봤잖아요. 성공한 적은 없죠. 뜹니다. 뜨나 곧 꺼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제 권유는 그거예요. 어차피 이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됐어요.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도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끌면 끌수록 계속 수렁에 빠지고 정부 여당한테 별 좋을 게 없고요. 야당에 이것저것 반발하는 건 어차피 뭘 해도 반발하게 돼 있어요. 야당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도 고건, 반기문, 안철수 다 확 떴다가 확 꺼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설마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 그럴까 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. 다만 검찰정법을 위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. 저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면 2년 임기 돼 있으면 검찰총장이 범죄도 아니고 어떤 징계 사유라도 없는데 도대체 이건 일을 못한다. 그럴 경우도 그냥 2년을 가야만 되는가. 그거 생각해 볼 일이 있잖아요. 볼점이. 근데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야. 뭐 진급하는 사람도 노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.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해임했을 경우에 후임을 누가 하느냐. 지금 조국 추미애 지금 언론으로부터 당하는 걸 봤는데. 후임 못 가는 장관이 법무장관 하나입니까? 지금 이 정권이 4년 장관을 5년 장관 하는 사람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요. 장관은 못 가잖아요.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 현 정권이 장관 인물을 구할 때 인물폭을 너무 좁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후임 못 가서 그걸 뭐 교체를 못 한다. 그건 뭐 우리 속단 말에 뭐 구독이 무서워 뭐 장부땅 그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. 그리고 어차피 현 진영으로 저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. 더군다나 큰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
이 두 사람을 교체해서 수습하는 국면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체하면 어떻습니까? 그건 누구든 간에. 그건 오히려 법무부 장관만 교체할 일은 없고 예. 윤석열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죠.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. 너무 크죠. 특히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 같은 거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지 말고 이게 앞에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 아까 이 정부에서 인사풀을 너무 좁혀서 해석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? 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망신주기 청문회로 변하고. 근데 그 망신주기는 니승내승 없잖아요. 과거도 그랬잖아요. 근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에서 또 보면요. 각 부처의 이른바 관료 출신이랄까 이런 사람들의 장관이냐 하는 건 너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료나 이게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청문회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되기가 적습니다. 그래서 나는 현 정부가 이제는 이 정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끝이 보이는 고개를 훨씬 넘었잖아요. 수습을 하는 모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게 되면 검찰 개혁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 개혁이 되느냐? 계속 이게 뭐 난장판 싸움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 들어가면 국회 때 공수처법 뭐 이렇게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은 뭐 그 정도 얻고 했으면은 또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서 못다한 어떤 과제는 뭐 차기에 넘기는 거 난 그게 옳다고 봅니다. 예. 만일 두 사람 다 경질을 한다 대통령이 그럼 시기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까?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일단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사람 다 완전히 감정적인 싸움이 돼 있고 아니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결국 책임이 뭐냐? 대통령이 관리 못하는 거죠. 그 트루먼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 있지 않습니까? The box, the pew.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. 그런 의미에서 만일 경질하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. 네,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선거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보궐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? 이 여파가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는 거죠, 뭐. 싸우면서 6개월 가면은 이게 선거 누가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이게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. 서울시장.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해볼만 하다고 다시 그 좀 해볼만 하다고 선거 느끼는 것하고 저 선거 어렵다고 느끼는 것하고 자세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은 이거는 좀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서울시장 보궐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이대로 추세 간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. 이대로 계속 지금 이제 최소한 6개월 전하고 좀 다른 상황 같으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뜻대로 안 됐잖아요. 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다가 또 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뭐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아무리 그 지난번 지방선거 또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은 이건 압승은커녕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리 개혁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만족해야 된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무슨 주식도 무슨 어깨 높이에서 팔고 그런 말 있잖아요. 100% 이렇게 달성할 수가 없죠. 그럼 반대로 이 부산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해볼만 하도록 바뀌었거든요. 글쎄요, 그것도 열어봐야 알죠. 뭐 물론 선거에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뭐 총선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이제
그 여당이 부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? 뭐 그것은 저는 그건 뭐 좀 아무래도 영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모르겠어요. 그러나 부산 선거는 서울 선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. 예. 심지어 여당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어차피 뭐 1년이니까 혹시 잘못돼도 뭐 구청장 시의회가 다 민주당이 괜찮다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거라는 것은 뭐니 해도 그때 입장을 바꾸는 그 중간 유권자들 군이 크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1년짜리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선거 이기려고 지금 양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. 근데 다시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면 야권의 인물이 좀 없지 않느냐. 뭐 그래서 안철수, 오세훈, 유승민 얘기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대권으로 바로 간다.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? 예. 그냥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면 그중에 누군 나올 겁니다.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대권은 멀리 있고 서울시장 가까이 있는데 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.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뭐 난 대선 직접 가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옛날 말에 뭐 준치는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왜 우리 지금 거론되는 사람 뭐 그 사람 또 나오냐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. 예.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무게를 볼 때 그 지명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그건 뭐 여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치고받고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. 이걸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. 선거 야경일 것이다.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.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뭐 재보궐까지입니다만 물론 재보궐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면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.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체제는 빨리 끝내야 된다.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.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당내 불만이 좀 있단 말이죠. 어떻게 보세요?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근데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 싸우는 국면이 가면은 이 비상식이잖아요. 야당도 그런 거 안 하죠. 그런 얘기 나올 틈이 없을 것이다. 틈이 없죠.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건 뭐 하루 이틀 1, 2주일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뭐 어느 뭐로 보나 야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. 결국은 우리가 뭐 선거 얘기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갔대요. 네, 그렇죠. 두 사람 다 경질하지 않으면 선거마저도 어려워지고 정부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상돈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